네, 안녕하세요. 과학과 이민영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우리 과학 시간이 찾아왔네요. 즐겁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힘단원에서 이제 드디어 5분 능선을 지났어요. 절반을 했어요. 자, 여러가지 힘단원 총 4가지 힘 배운다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력, 두 번째로 탄성력, 세 번째로 마찰력, 네 번째로 부력 배운다 했었는데, 근데 이제 중력과 탄성력 끝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 힘이에요. 세 번째 마찰력 들어가게 될 텐데,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간 좀 흔히 쓰이는 단어죠, 그쵸? 많이 쓰죠. 그리고 뭐 꼭 이게 또 이 힘의 의미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철수랑 선생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뭔가 철수랑 민영쌤 사이에 약간 마찰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은, 그럼 과학에서는 이 마찰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마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가, 조금 더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마찰력에 대한 내용이 여기 밑에 살짝 이렇게 넣어놨어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봐보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시작하기 전에 맞다, 빼먹을 뻔했네요. 저 이거 PPT 안 넣어놨으면 빼먹을 뻔했다. 자, 여기 우리 누적 복습 한번 하고 일단 먼저 시작할게요. 누적 복습,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이렇게 딱 4개 힘 중에서 2개 있으니까 2개 탁탁 짚고 넘어갈 거예요. 바로바로 따라하면서 대답하면서 하세요. 알았죠? 자, 첫 번째 일단 중력입니다. 자, 중력에서는 중력의 정의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중력의 정의 뭐였죠? 중력의 정의. 중력은 어떤 힘이었어요? 중력은 지구가 뭐 해주는 힘? 지구가 나를 당겨주는 힘이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력의 방향이에요. 중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었습니까? 중력의 방향, 아랫방향. 맞죠?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랫방향 아닙니다.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알겠죠? 멍 때리고 있던 친구 정신 차리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력의 크기예요. 중력의 크기는 두 글자로 뭐라 한다 했었죠? 무게라고 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 중력의 크기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질량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는 비례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은 정의가 뭐였죠? 탄성력의 정의, 뭐 해주는 힘?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탄성력의 방향 뭐예요? 탄성력의 방향. 탄성력의 방향은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방향이죠. 늘어나는 용수철은 줄어든 방향으로, 압축된 용수철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탄성력의 크기. 탄성력의 크기는 뭐랑 관계가 있었습니까? 딱 하나인데. 탄성력의 크기는 늘어난이라기보다는 변형된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굳이 하나 더 따지자면은 어떤 탄성체의 어떤 특성, 얼마나 쫀쫀한 탄성체인가도 연관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건 사실 중학교 수준 아니고, 아무튼 여기까지 언급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찰력을 한번 배워볼 건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찰력은 일단 목차를 보면은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배우게 돼요.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방향, 세 번째는 크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한 이쯤 되면 이제 잘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력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정의, 방향, 크기,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렇게 4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성력도 마찬가지로 정의, 방향, 크기, 이용 4가지에 대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찰력도 당연히 정의, 방향, 크기, 이용에 대해서 배웠겠구나 라는 거 어느 정도 사실 예상되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당연히 다음 부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부력의 정의 배우고, 방향 배우고, 크기 배우고, 이용에 대해서 배우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찰력 크기에 약간 별표를 쳐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중력은 그냥 크기가 질량에 비례한다, 이게 끝이었고, 그 다음에 용수철 같은 경우에도 변형된 크기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같이 좀 심플하지가 않아요. 마찰력 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할 얘기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는 별표를 좀 쳐놨어요. 그래서 마찰력에서는 약간 크기가 조금 더 중요하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알아두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마찰력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정리해 볼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정리해 볼 건데, 일단은, 세 가지 요소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용은 조금 뒤로 빼고, 정의와 방향과 크기, 이렇게 세 개 나눠가지고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정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찰력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과학적인 정의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 조금 어렵죠. 과학적인 정의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 앞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마찰력이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작용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이게 뭐냐면은 물체가 어떠한 면과 접촉해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에요. 물론 뭐 나중에 대학교 가게 되면은 유체역학이라 해가지고 어떤 유체에 의한 뭐 공기나 그런 거에 대한 마찰력, 공기 마찰 들어봤죠? 그런 것도 배우게 되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마찰력은 그냥 어떠한 두 면이 접촉해 있을 때 작용한 힘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체와 어떠한 면이 접촉하지 않으면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요거를 활용한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혹시 오락실 가면은 하키 비스무리 하는 게 손으로 하는 하키 혹시 해봤나요? 막 이렇게 땅땅땅땅 치면서 막 그러면 이게 납작하게 생긴 동그란 공이 막 탕탕탕탕 튀기면서 그러면서 저기 골에다가 넣으면은 점수를 얻고 뭐 제한 시간 내에 골을 많이 넣은 사람이 뭐 이기는 뭐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 해보면은 빵빵 치면은 약간 물론 조금 안 좋은 오락실에는 이게 쳐도 그냥 되게 마찰력이 좀 심해가지고 공이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고현동에 있는 터미널에 딸려있는 그 오락실 있죠. 그 오락실에 가가지고 그거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탕탕 치면은 쑥쑥 잘 나가더라고요. 이게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은 그 면에다가 양쪽 끝 측면에서 이렇게 공기를 엄청 강력하게 쫙 쏴줍니다. 에어건을 쫙 쏴줘요. 면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공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닥에 닿지 않고 바닥에 살짝 떠 있어요. 그럼 마찰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요? 공의 마찰력이 작용이 거의 안 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게 치면은 다다다다다 하면서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선생님 오락실 가면은 원픽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혼자 있을 땐 못 하겠죠. 뭐 친구들이랑 가거나 하면은 막 같이 하자고 쫄라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도 오락실 나중에 가게 되면 한번 해보세요. 물론 뭐 이미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해본 친구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 오락기의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재미는 있는데 약간 비싸다는 거. 한 500원 넣으면은 한 2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창렬이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근데 뭐 어머니랑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엄마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막 쫄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런 거 해 얼른 가자 이러면 빨리 가야 돼 밥 먹어야 돼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그 민영쌤이 이제 과학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게 가쪽 부분에서 공기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공이 이 면에 닿지 않도록 함으로써 마찰력을 없애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만 체험해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마지못해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안 시켜주면 이제 거긴 이제 선생님의 영역을 떠났고 어찌됐건 방법은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면 어머니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자, 이제 어머니 보여드렸나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반갑습니다. 강경여학교 과학과 이민영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오락실에 있는 그 하키 있잖아요. 이게 마찰력이 적용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서 아드님 혹은 따님이 경험해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창의력이라던가 소양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만 시켜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오락실 가면은 재밌다 진짜. 자,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마찰력 정의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두 번째로 이제 마찰력의 방향인데 마찰력의 방향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마찰력이라는 힘 자체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마찰력의 크기인데
이 마찰력 크기가 약간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안 다루고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다룰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마찰력의 크기와 관련된 요소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물체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외우고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 어떻게 보면 뭐 더 언급할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실제로 무게, 거칠기, 그리고 빗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마찰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나와는 있어요. 중학교 수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물체의 무게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 물체가 이 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이 지면에다가 물체를 올려두면은 이 물체의 무게만큼이 곧 이 지면을 누르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게와 마찰력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누르는 힘이라고 따지는 게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청소할 때 보면은 대걸레질 하죠. 대걸레질 하는데 이제 대걸레질 열심히 하는 친구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있는 힘껏 바닥을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막 닦죠, 그쵸?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대걸레의 어떤 이 무게보다도 내가 이렇게 대걸레를 눌러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좀 더 대걸레의 무게보다 좀 더 세겠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대걸레 청소할 때 청소 대충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대걸레 청소할 때 청소 대충 하는 친구들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탁 올려놓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죠. 어깨 메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대걸레를 내가 살짝 들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 봉의 방향이 이렇게 사선이기 때문에 이 대걸레를 내가 살짝 들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면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고 마찰력이 약해져가지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대걸레 청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빡세게 눌러주면서 해야 한다라는 거. 요게 왜 그런 거다? 마찰력은 곧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무게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맞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어떤 응용된 예시가 나오게 되면은 무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면을 누르는 힘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표면의 거칠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통은 맞아요.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우리 그냥 거칠거칠한 나무 토막이 있다고 칩시다. 나무 토막 실제로 표면이 거칠거칠하죠. 얘 같은 경우에 나무 토막 두 개를 두고 이렇게 비빌 때랑 그 다음에 매끈한 고무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래요? 매끈한 고무는 표면이 실제로 굉장히 매끈합니다. 그런데 이 고무를 두 개를 탁 붙여놓고 이렇게 문지르면은 마찰력이 굉장히 강력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히 거칠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이 나무 토막이 훨씬 더 거칠거칠한 표면임에도 불구하고 매끈한 고무가 좀 더 마찰력이 크게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마찰력이 꼭 거칠기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예외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꼭 거칠기, 물체 표면의 거칠기라기보다는 어떤 이 물질의 특성과 그 다음 표면의 재질과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지고, 이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얘기했던 지면을 누르는 힘과 밀접하게 좀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평면에다가 물체를 탁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무게가 누르는 힘이 되겠죠. 근데 기울기를 점점 올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물체가 이 빗면을 누르는 힘이 약해집니다. 잘 이해 안 되나요? 바로 이해가 되는 친구들이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면에 딱 올려놓았을 때 누르는 힘이 가장 센 경우, 자, 그 다음에 얘가 지면이 이렇게 점점점 서다 못해가지고 완전히 수직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빗면이 완전히 수직인 이 빗면에다가 물체를 올려놨어요. 이 물체가 이 빗면을 누르는 힘이 있을까요? 없겠죠. 재료는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보다 살짝, 이건 90도라 치면은 89도로 약간 다시 눕혔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경우에 지면을 누르는 힘 강한가요? 이때에 비해서 강한가요? 약하죠, 그쵸? 맞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은 이때는 누르는 힘이 최대이고 이때 누르는 힘이 제로이고 점점 약했으니까는 지면이 이렇게 올라올수록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 라는 거 좀 이해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설명해도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스킵하죠. 근데, 어찌됐든, 빗면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마찰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이 빗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물체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1번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냥 어차피 외우면 돼요. 알겠죠? 외우기에도 뭐 딱히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외우면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믹사리가 막 나네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크기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은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마찰력의 크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오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떠한 이 물체가 지면과 닿는 면적이 마찰력의 크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물체를 이렇게 놓고 질질 끌고 가는 거랑 그 다음 물체를 이렇게 놓고 질질 끌고 가는 거랑 닿는 면적이 얘가 더 넓으니까, 그러니까 끌고 갈 때 마찰력도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눕혀서 탁 올리면은 물론 닿는 면적은 넓어지겠죠. 마찰력이 왠지 커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를 간과한 거예요. 뭘 간과한 거냐면은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얘의 무게가 여러 면으로 분산되니까, 넓은 면으로 분산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면적당 누르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얘가 면적이 넓어도 결국에는 마찰력이 커지진 않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물체가 닿는 면적이 좁을 때 있죠. 닿는 면적이 좁을 때도 물론 면적은 좁아졌지만은 힘이 한 곳에 집중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마찰력의 크기는 결과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마찰력의 크기와 물체가 닿는 면적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그 생각을 고치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겠죠? 틀린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쌤도 뭐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워낙 옛날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어찌됐든 이렇게 5개념까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다음 마찰력이 이용된 사례예요. 마찰력이 이용된 사례인데 자, 빨리 신발장 가서 신발 가지고 와보세요. 빨리 갖고 오세요. 장난 아닙니다. 빨리 갖고 오세요. 장난 아니에요. 빨리 갖고, 신발 신고 있는 친구들 빨리 신발 벗어. 빨리 갖고 오세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빨리 갖고 오세요. 갖고 왔나요? 빨리 갖고 와. 얼른 갖고 와. 제발. 자, 선생님도 신발을 벗겠습니다. 자, 우리 신발을 보면은 근데 공교롭게도 선생님이 굉장히 좀 예시가 좋지 않아요. 아무튼 이 신발을 보면은 밑에 위창 부분이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그쵸? 안 그런 신발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얘가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 걷다가 매끈매끈해가지고 그러면은 자빠질까봐 마찰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면을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홈을 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선생님 슬리퍼는 좀 별로 좋지가 않네요. 이 사례로 맨들맨들한데 뭐 파진 거 없이 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좀 예뻐가지고 그래서 샀는데, 좀 가죽이고 해서 좀 나름 좀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런 단점이 너무 불편해요. 이거 없으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자, 아무튼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행인 점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고무예요, 바닥이. 약간 재질 자체는 마찬가지 큰 재질인데 뭐 이렇게 먼지 같은 거 묻으면 의미 없죠. 에이 진짜.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또 대표적으로 마찰력이 적용된 사례라고 한다면은 자전거 브레이크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체인 같은 거 있죠. 자동차 눈 왔을 때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 왔을 때 막 끼우는 체인 같은 거, 그런 것도 체인을 바퀴에 끼워주면은 바퀴가 울퉁불퉁해지니까 마찰력이 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예시는 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마찰력 부분은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 중력이나 그 탄성력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나눠가지고 했었는데, 요거는 뭐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냥 정의랑 그 다음 크기, 방향, 그리고 이용까지 하니까 뭐 딱히 응용 예시는 없어요. 끝이에요,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딱 수업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딱 와가지고 바로 형성평가 하세요. 알겠죠? 우리 1학년들 형성평가 너무 잘해서 아주 이뻐 죽겠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오늘 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굳이 잘하니까 자주 확인은 또 안 하는 편인데, 보니까는 3일치를 한 번에 확인했는데 딱 2명 안 했더라고요. 2명. 그것도 그 2명이 또 매일매일 안 한 것도 아니고 딱 진짜 2시간 딱 안 했더라고요. 2시간에 딱 2명 안 했더라고요. 거의 뭐 한 100명 넘는 사람 애들 사이에서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되는 애들 사이에서 딱 2명 안 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칭찬하고요.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원래 기존에는 그냥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죠. 그런데 요번 영상부터는 약간 업로드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막 그런 생각 하시겠죠. 드디어 이제 민영쌤이 돈 벌려고 이제 돈에 한장을 했구나. 뭐 그렇게 생각,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뭐 여러분들 조금 본다 해가지고 뭐 막 그렇게까지 뭐 수입이 절대 안 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유튜브를 굳이 이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막 댓글을 달고, 그러고 이제 질문할 때도, 그리고 선생님도 좀 더 편하게 답변을 하고 뭐 좀 이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거니까 안 좋으면 바로 닫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뭐 질문 아니어도 돼요. 응원 댓글이라도 선생님이 다 보거든요. 다 보니까는 댓글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선생님은 과학과의 이민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